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오늘 촬영 10번째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10번째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7문제인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의 자리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두 자리 자연수면서 1의 자리 7이니까 앞에를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그죠? 그럼 이 친구의 의미는 10의 자리가 x라는 의미니까 이 친구는 실제 10x 플러스 7이라는 숫자일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자연수에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그러면 걔는 7x가 되겠네요. 7x. 그죠? 그럼 이 의미는 70 더하기 x입니다. 그죠?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만큼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홍색이 초록색보다 9만큼 크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방법은 두 가지겠죠. 여기다가 9를 더했을 때 같아지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9를 뺐을 때 같아지든지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첫 번째 걸 해볼게요. 그래서 이 초록색에다가 9를 더했더니 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식을 세워 보시면 10x 더하기 7 더하기 9는 16이고요. 이게 70 플러스 x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정리하시면요. x가 넘어오면 9x가 되고요. 그죠? 70, 이 16이 넘어가면 70 빼기 16이니까 54가 되나요? 그럼 따라서 x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6이니까 처음 숫자는 뭡니까? 처음 숫자는 67, 두 번째 숫자는 76이 되겠네요. 그죠? 검산돼 보셔야겠죠. 두 번째 숫자는 처음 숫자에 9보다 큰 게 맞느냐? 맞죠. 67 더하기 9 하시면 76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번 답은 67과 76입니다. 67과 76. 자, 찾아보시면 지읍과 이네요. 그죠? 지가 나옵니다. 지. 그죠? 지읍과 이, 지.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2번은 어느 한 휴대폰 회사의 신제품 개발 주기는 기존의 개발 주기보다 3분의 2배 단축된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기간이. 그죠? 처음 나온 제품을 C1, 쌤이 셀폰이라서 그냥 C를 한 겁니다. 다음 제품인 C2를 개발하기까지 얼마 걸렸대요, 얘들아? 27개월 걸렸대요. 27개월. 이때 직전 제품으로부터 C3, C5가 출시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시면 C3, C4, C5가 있는데 이때마다 각각 3분의 2배씩 줄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27에다가 3분의 2배 줄면 얼마입니까? 18개월인가요? 그죠? 18개월. 그러니까 C2에서 C3까지는 18개월 만에 걸린다 말이죠. 18개월 걸리면 C3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답은 18개월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4 나오려면 18개월부터 또 3분의 2개 단축돼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개월입니다. 12개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이거 아니었고요. 그죠? 또 C5 물었으니까 12에서 3분의 1을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4, 12에 4, 2, 8이니까 답은 18개월과 8개월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 찾아보시면, 답 찾아보시면 18개월과 8개월. 어랑 미음이네요. 그래서 조합해 보시면 뭐 나옵니다. 뭐. 그죠? 뭐. 자, 여러분, 이거 2번 관련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고등학교 얘기긴 한데요. 이게 보시면 27, 18, 12, 8 이렇게 볼까요? 27, 18, 12, 8.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은 순서,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했다고 해서 얘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 수를 열고 했다고 해서요. 이런 것들을 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뭐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제일 간단한 수열이 뭐 자연수겠죠. 1, 2, 3, 4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한 건 이것도 수열의 일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 갈 때까지 3분의 2배가 이 배수만큼 단축된다 했습니다. 그죠? 이 배가 뭐냐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1을 곱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또 3분의 1을 곱한 겁니다. 또 이렇게 갔을 때 3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두세요. 그냥 알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수만큼 곱했을 때 이 수의 열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B가 이 B입니다. B. 곱했을 때는 B입니다. B. 그죠? B가 일정하다고 해서 등비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알겠죠? 등비수열.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등비수열. 처음이 1이고요. 그 B가 2라 합시다. 2.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2, 4, 8, 16. 뭐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것도 등비수열의 한 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데는 더하기 1, 이렇게 가는데 더하기 1, 이렇게 가는데 더하기 1. 이것들 이제 뭐 반대로 얘기하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차가 일정한 거죠. 빼기가. 그죠? 빼면 1, 빼면 1, 빼면 1이니까 이것들 이제 뭐야? 차가 일정하다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거를 뺀 이 네 번째에서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이것들 빼는 게 일정하다고 해서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까 얘들아? 1이고 선생님이 3이라 했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차가 2니까 그럼 다음 수는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고 그 다음 7, 그 다음 9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에 거는 등비 수열, 밑에 거는 등차 수열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더 배우게 될 텐데 선생님이 이걸 의도하고 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요 3분의 1이 하면 27, 18, 12, 8이 나온다는 거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수열로 잡아서 고등학교 때 배운다.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 자, 3번. 3번은 한 개에 9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900원 하는 아이스크림. 3번. 그 다음에 600원 하는 과자래요. 600원 하는 과자. 합쳐서 12개 썼대. 그제? 12개를 구입하고 10,000원을 냈더니 1,600원을 거절받았대. 선생님이 계산하려고 일부러 문제 낸 거예요. 자, 10,000원 냈더니 1,600원 거절받았으면 얼마 쓴 거예요? 그쵸? 8,400원 쓴 거예요. 12개 구입하는데, 그죠? 이때 구입한 아이스크림의 개수와 과자 개수를 물었어요.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이걸 X라 둘게요. 자, 그러면 과자의 개수는 뭡니까, 여러분? 총 12개 샀으니까 이게 12-X라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1 과정에서는 얘를 X라 쓰고 얘를 12-X라 쓰고 문제를 푸는데요. 나중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뭘 배우냐면 연립 방정식을 배우거든요. 연립 방정식은 뭐냐면 이제 문자가 2개 나옵니다. 뭐 X 플러스 Y는 3, 뭐 X 마이너스 2Y는 7 이렇게 이제 2개의 식을 연립한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가 2개 나오는데 그때는 뭐 여기를 X 플러스 Y를 하고 이걸 2개를 10이라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 중1 과정이니까 저 12 개수가 12개인 걸 이용해서 이 과자의 개수를 12 빼기 X로 표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900원짜리 과자 X개는 총 금액이 900X겠죠. 그죠? 한 개 사면 900원, 2개 사면 1,800원, 3개 사면 2,7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고 600원짜리 과자 12 빼기 X개 샀으면 이거는 600에 12-X의 원이 되겠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했더니 8,400원이 되겠다. 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900X에다가 600에 12-X를 더한 게 8,400원이 되고 싶다. 이거 풀면 끝나겠네. 그죠? 그래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900X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600 곱하기 12는 7,200원이고요. 마이너스 600X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했더니 8,400원이 나왔다. 자, 계산하시면요. 900X 빼기 600X니까 300X가 나오고요. 7,200 넘겨주면 8,400원 빼기 7,200이니까 1,200이 나와서 X는 4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12 빼기 X인 과자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것도 갈 수 있겠네요. 아이스크림 샀을 때 쓴 돈은 900 곱하기 4니까 3,600원. 과자 살 때 쓴 돈은 8 곱하기 600원이니까 4,800원.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8,400원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요. 그죠? 그래서 답은 4개와 8개입니다. 개수만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4개, 8개 계산하시면 이응과 어입니다. 이응과 어. 그래서 이응과 어 조합하시면 나오네요. 자, 다음에 4번. 자, 4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죠? 4번.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도 선생님 천천히 찍을게요. 자, 4번. 자동차를 타고 30km 떨어진 쇼핑몰 갔대요. 쇼핑몰. 자, 그럼 여기 거리 쓸게요. 여기. 자, 이 거리가 30km 됩니다. 자,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을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시간, 거리, 속력, 거시속이라 하는데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구합니다. 그죠? 1시간 동안 시속 50km로 갔어. 그럼 50km 이동한 거리. 2시간 동안 50km 갔어. 그럼 100km. 3시간 동안 50km 갔어. 그럼 150k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파생되는 것이 그러면 시간으로 물어본다면 뭡니까? 속력을 나눠주면 되니까 속력분의 거리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물었어요. 그럼 뭡니까? 얘를 물었으면 얘를 나눠주면 되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이건 뭐 외운다기보다 그냥 이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0km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시속 60으로 갔다가 중간에 정체가 있어가지고 20으로 줄였대요. 근데 총 50분이 걸렸대.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자, 50분입니다, 여러분. 50분. 자, 보통 문제를 풀 때 시간 단위로 푸는 걸 좋아하니까 얘를 시간으로 고쳐봅시다, 여러분. 시간. 어떻게 고칩니까? 50분은?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얘는 60분에 50시간이겠네요. 그죠? 1시간이 60분이니까요. 그죠? 그럼 약분하시면 얘는 6분의 5시간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표현하셔야 돼요. 6분의 55시간. 자, 그럼 연습해봅시다. 연습. 40분은 뭡니까? 40분은 60분에 40시간이니까 뭡니까, 여러분? 3분의 2시간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잘 번역하셔야 돼요. 알겠죠? 반대로 3분의 2시간이라 하면 이게 40분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75분 해볼까? 75분? 75분은 뭐가 돼요? 60분의 75니까 뭡니까? 15로 약분한다면 4분의 5시간 되겠네요. 반대로 4분의 5시간이라 하면 75분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80분. 80분은 60분의 80시간이니까 뭡니까? 3분의 4시간. 이렇게 표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6분의 5시간입니다. 정보가. 자,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자, 문제에서 이제 묻는 게 뭐냐? 시속 20km로 간 거리와 그때의 소요 시간을 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0으로 잘 갔어요. 차 막혀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에 어디서 막혀서 그 뒤부터는 20km로 갔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60km로 이동한 60km 이동한 거기 있을 거고 20km로 이동한 거기 있을 거예요. 이제 시속. 저기 시속 씁시다. 시속.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것도 속력도 모르고 지금 얼마 이동했는지 몰라. 근데 다만 알고 있는 거는 오케이. 전체 총거리가 30이다. 이걸 써먹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써봅시다. 시속 60km 시속 60km로 이동한 거리를 선생님이 X키로로 할게요. X킬로미터. 그러면 시속 20km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답이 나와야겠죠. 왜요?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30-X키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얼마 돼야 되니까? 30 돼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런데 또 알고 있는 게 있네요. 시속이니까 속력이 나와 있네요. 속력이. 그치? 그러면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네.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얘 시간 알 수 있게 다녀요. 시간. 그죠? 그러면 시간으로 이제 식을 세웁니다. 시간. 그러면 질문. 시속 60km로 이동한 시간 얼마일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60분의 x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이 시간입니다. 그죠? 만약에 x가 30이라면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1시간, 즉 30분이 걸린 거고요. x가 10이라면 60분의 10이니까 6분의 1시간, 즉 10분이 걸린 거겠네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요. 시속 20km로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은요. 시간 똑같이 뭡니까? 속력분의 거리니까 20분의 30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했더니 지금 얼마 걸렸대요? 6분의 5시간 이렇게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풀면 끝나겠네.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60과 20과 6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60과 20과 6의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전체 양변에 60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 60 곱하면 사라지고요. 60 곱하면 20 곱하기 3이 60이니까 3이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 말 뜻이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20분의 63이니까 여기 3을 낸다는 게 주긴 대신해요. 여기 60 곱하면 뭡니까? 이게 50이 되겠죠. 왜냐하면 6 곱하기 60 하면 이게 10이 되니까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라지고요. 자, 그럼 계산해 본다면 앞에 있는 x 더하기 3에 30 마이너스 x가 5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정리해 보시면 뭡니까? x 더하기 90 마이너스 3x 이거 분배한 겁니다. 얘가 50이 되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0입니다. 뿔뿔 만들어주고 x는 20이 되네요. 자, 이제 잘 구하셔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오케이. 그러면 시속 60km로 이동한 거리가 20km고요. 시속 20km로 이동한 거리가 30 빼기 20이니까 이게 10km가 되겠네요. 자, 1차 검산. 오케이. 20 더하기 10은 30이 맞다. 그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 봅시다. 시간. 여기 20이니까 60분의 20은 3분의 1시간이네요. 그럼 시간은 분으로 따진다면 20분이고요. 자, 이제 검산 들어갑니다. 검산 바로. 그 다음 여기는 20 넣으면 30 빼기 20은 10이니까 20분의 10은 2분의 1이 돼서 30분이라서 오케이. 두 개 더하면 50분이 잘 나왔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데스가 무슨 말인지. 사실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 시속 20으로 간 거리와 소요시간 물었으니까 20으로 간 거리는 10km고요. 그때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10km와 30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0km 30분. 그러면 조사해보시면 E랑 D것이라서 조합해보시면 D가 나옵니다. D. 그죠?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봤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결국은 이거 두 개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시간이 나올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찍어보는 거야. 우리 수학에서도 여러분 실제로 예상과 확인이라는 풀이법이 있어요. 찍어보고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말고지. 그죠? 그럼 예상해봅니다. 보세요. 자, 그럼 내가 50분인데요. 50분인데 25분, 25분 하면 숫자 너무 더러울 것 같으니까 좀 찍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10km 가고 얘 20km 갖다 쳐봐. 그러면 10km 갔을 때
이거 두 개 더하면 30이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시간이 60km, 시속 60km로 10km 이동한 거니까 6분의 1시간이라서 10분 걸린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시속 20km, 20km 되면 얘는 1시간 걸리겠네. 60분 걸렸겠네.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70이니까 내가 원하는 50분이 안 나와. 그럼 잘못 구했겠네.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 60km의 거리를 10km로 20보다 짧게 주면 시간이 더 걸리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가야겠다. 그죠? 이동 거리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얘를 20 가고 얘를 10 줘보자. 그러면 60분의 20은 3분의 1시간. 20분의 10은 2분의 1시간. 두 개 더하니까 50분 남네. 땡큐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객관식으로 만약 문제 나온다면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설명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 자, 5번. 5번도 문제 많이 보죠. 그죠? 어느 중학교에 작년에 전체 학생은 8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4% 감소했대요. 자, 바로 출발할게요, 얘들아. 작년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작년에 남학생 수와 올해 남학생 수 물었으니까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라고 할게요, X. 그러면 올해의 남학생 수는 어떨까요, 얘들아? 올해 남학생 수는 4% 감소했대요. 그러면 전체를 작년에 남학생 수를 100%라고 보면 올해 남학생 수는 96%잖아요. 그죠? 4% 감소했다 치니까. 그죠? 쓸게요, 여기. 4% 감소. 그러면 이걸 나타낼 수 있는 식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수식에서 100%를 보통 1이라고 합니다. 1. 나중에 이제 농도 표현할 때 나올 텐데. 자, 그러면 50%는 뭘까요? 50%는 숫자 표현으로는 2분의 1이 됩니다. 절반. 그죠? 피자의 50%니까 절반, 반판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30%는요? 10분의 3이 되겠죠. 분수 표현 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뭐 5%는요? 5%는 100분의 5이니까 20분의 1요. 또는 소수 표현으로 한다면 뭐 0.05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같은 숫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10% 하나 더 해볼까요? 10%는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 표현도 잘 이해하시고요. 퍼센트와 분수끼리 소수끼리 변환하는 거요.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은 4% 감소했으니까 96%라서 올해 남학생 수는 0.96x가 될 겁니다. 그죠? 96%가 남았으니까요. 됐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는 식은 뭐냐? 4% 감소하고 여학생은 24명 증가했대요. 자, 그럼 써볼게요. 남자 4% 감소. 그 다음에 여자는 24명 증가. 이렇게 했대요.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전체적으로 1% 증가했대요. 그러면 오케이. 작년에 학생이 800명이었는데 1% 증가했대요. 그럼 800의 1%는 뭡니까, 여러분? 전체를 800으로 보면 그 중에 1%는 100분의 1이니까 8명이네요. 8명.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식을 세울 것은 이 인원수, 증가하고 감소한 인원수로만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럼 보시면요. 보세요. 자, 4% 감소했대요. 그럼 이것은 작년의 학생 수에서 0.04를 빼셔야겠죠. 이해됩니까? 작년 학생 수에서 4% 감소한 거에다가 오케이. 24명이 증가했대. 증가한 건 더 해야겠네요. 이걸 했더니 이게 8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x로 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구해볼게요. 자, 봅시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0.04x가 2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고치고요. 전체 100배 할게요. 그러면 4x가 1600입니다. 그럼 따라서 x는 400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남자 수가 40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검산해 볼게요. 이 식이 잘 구해졌는지. x가 400이면요. 4% 감소한 것은 몇 명입니까? 여기 400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6명이죠. 그러니까 빼기 16 더하기 24가 8 잘 구해졌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뭐냐? 작년 남자, 올해 남자. 그럼 x는 400인 거 나왔어. 그지? 그럼 0.96x는 x에다가 이걸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에다가 16을 빼면 얼마? 384가 올해 남자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400이랑 384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점검합시다. 뭐냐? 작년 전체가 800이면 남자가 400이었으면 여자도 얼마입니까? 400이겠죠. 그죠? 자, 마지막 검사. 그러면 올해 남자 여자 수 합친 게 1% 증가했다니까 이게 808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질문. 올해 여자 수는 몇 명이에요? 400인데 몇 명 증가했대요? 24명 증가했대. 그럼 이게 424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808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아구가 맞춰진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지금 문제 답은 남자의 작년 수 올해 수니까 400과 384 하셔가지고요. 조합해 보시면 이응과 오입니다. 이응과 오. 그래서 조합은 오입니다. 5가 되겠습니다. 5. 됐죠? 5번까지 했고요.
자, 6번 봅시다. 6번. 자, 6번. 아름이와 다운이의 집 사이 거리는 2000m이다. 아름이는 분속 70으로 다운이는 분속 130으로 갔다. 자, 6번. 자, 거리가 얼마라고? 거리가 200이래요. 2000이래요. 2000m. 여기 아름이 있고 여기 다운이가 있대요. 그죠? 자, 아름이는 분속 70으로 70m per 분. 그 다음에 다운이는 130m per 분이에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문제 냈습니다.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동시에 출발했다. 이때 아름이와 다운이가 각각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지도 구하라 했어요. 그죠? 이거 선생님이 좀 반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지 구하고 그때 이동 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 의도입니다. 알겠죠? 그럼 풀어보시면 뭐냐? 오케이. 그러면 1분이 지난다면 둘이서 총 얼마 가겠습니까? 70대 130이니까 200m 가겠죠. 그죠? 200m. 그러면 언제 만날까요, 여러분? 2000m 가려면 10분 뒤에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0분입니다. 그럼 10분 뒤에 아름이는 얼마 가냐? 700m 가겠고요. 다운이는 1300m 가겠죠. 그죠? 그래서 700m와 1300m와 10분 이렇게 세 개의 답을 하시면 됩니다. 풀어보시면 니은, 미음, 이입니다. 니은, 미음, 이. 그래서 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이 될 수 있겠네요. 민. 그죠? 님, 민. 자, 마지막 7번. 7번은 이제 소금물 문제입니다. 소금물 봅시다. 소금물. 자, 소금물 10% 소금물 100g과 16% 소금물 뭐 섞어서 만들었다 했는데,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문제 풀 때 농도 문제는 뭐냐면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금물 100g에 소금이 10g 있대요. 그럼 이건 농도가 얼마입니까? 10%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소금물 200g에 소금 10g 있으면 이건 뭡니까? 5%입니다. 5%. 아시겠죠?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을 분해 소금으로 구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소금의 양은 소금물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곱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200분의 10, 즉 소금물 200g에 소금 10g이면 이게 농도가 5%인데 소금의 양 10g은 어떻게 나오냐? 10g은 200 곱하기 5%니까 이게 뭡니까? 0.0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곱하면 바로 뭐가 나온다? 소금의 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소금의 양이 왜 중요하냐면 물을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안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소금의 양과 관련해서 이제 식을 세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기록해 놓으시고. 자, 문제 봅시다. 10%의 소금물 100g. 자, 그릴게요. 여기 10%의 소금물 100g과 그 다음에 뭡니까? 16%의 소금물을 섞었대. 16%의 소금물. 자, 지금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xg에 쓸게요. xg. 섞어서 얼마 나왔대더라? 얼마 나왔대요? 14%의 소금물이 나왔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상식 하나. 두 개 섞었으니까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총 양은 뭡니까? 400g이네. 400g. 그죠? 400g. 그럼 이 총량은 400 플러스 xg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16%의 소금물하고 14%의 총 소금물. 그래서 x와 400 더하기 x가 얼마냐 묻는 겁니다. 그죠? 자, 문제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소금물 나와 있고 농도 나와 있네요. 그럼 깔끔하게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구해 봅시다.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예요. 그럼 여기에 소금의 양 봅시다. 소금의 양. 자, 이 문제 풀 때 관점 뭐냐? 여기 소금이랑 여기 소금 더하면 전체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다. 이걸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풀어봅시다. 여기는 뭡니까? 첫 번째 그릇에 있는 소금의 양은 뭡니까? 소금물 곱하기 농도니까 400 곱하기 얼마입니까? 0.1이죠. 10%는 100분의 10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계산하시면 40 나올 거고요. 더하기. 이건 얼마입니까? 소금물 곱하기 농도 0.16입니다. 계산하시면 0.16x겠네요. 이거 두 개 더한 소금은 합쳤을 때 소금 양이랑 똑같다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 세워보시면 여기는 400 플러스 x에다가 곱하기 0.14가 되겠네요. 14%니까. 그죠? 그럼 이대로 씁니다. 이거 두 개 같다고 식을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40 더하기 0.16x가 이거 분배하시면 뭡니까? 0.14 곱하기 400이니까 560인가요? 그죠? 560 더하기 0.14x가 되겠죠. 그죠? 자, 식을 푸시면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얘들아, 0.14 곱하기 400이니까 56이 되겠네. 56. 그죠? 그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0.02x는 56 빼기 40이니까 16이 되겠고요. 그죠? 100배 할까요? 100배 하면 2x는 1600이 나와서 따라서 x는 얼마 나옵니까? x는 800g 나옵니다. 800g. 그러니까 16%의 소금물 800g을 더했을 때 14%의 소금물 1200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뭐냐? 답은 800g과 1200g이죠. 그죠? 800g과 1200g. 조합해 보시면 쌍기역이랑 애 나옵니다. 그래서 깨입니다. 깨. 그죠? 자, 답을 내볼까요? 답을 뭡니까? God에 어머님께입니다. 어머님께. 아주 옛날 노래죠. 그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노래 기억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 하나 선곡해봤고요. 자, 이 문제 풀 때 쌤이 언급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주로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건 소금의 양이다. 이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찍는 것도 잘하셔야 돼. 찍는 것도. 뭐냐? 이게 보시면 자, 만약에 이거 모른다 칩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모르겠고 근데 다만 이게 xg이고 이게 400 플러스 x를 한다. 그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400을 써봅니다. 400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400g 10% 400이랑 16% 400이면 농도가 같으니까 쌤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과 16의 절반인 그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1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문제가 13% 소금물 얼마냐 물었으면 400에 800이 답인 거예요. 그냥 400 더하기 400, 800이니까. 그죠? 근데 지금 14입니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이 16% 소금이 더 많아야겠다. 소금물이. 왜냐면 그래야 농도가 더 진해질 테니까 13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이제 비례식 계산했을 때 여기 10%가 있고요. 여기 16%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방금 13%일 때는 400g이었는데 여기 400이 있어요. 이미 10g에 10%일 때. 그럼 이렇게 하면 800이 나오면서 13%의 농도가 나오는데 내가 궁금한 건 지금 아까 문제에서 14%를 보세요. 14% 이게 되고 싶어. 그러면 적어도 생각해야 될 건 이거 잘못 썼네요. 이게 얼마인지 물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400을 쓰면 13이 나오는데 난 이거보다 더 진하고 싶어. 그러니까 16% 즉 진한 농도의 소금물이 더 많아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러면 이 B를 봤을 때 얘는 4차이고 얘는 2차이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오케이. 400, 10%의 400이면 여기는 800을 주면 물론 이제 우리가 답을 800으로 구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비례식 세우는 겁니다. 400, 10% 400일 때 이 4% 차이 나는 이 1600과 2% 차이 나는 이 800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약간 지렛대 올리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뭐 600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 800으로 추측할 수도 있고 1000으로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800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답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반대를 물어봅시다. 반대. 뭐냐? 자, 지금 여기 10%였고요. 16% 있어요. 쌤이 만약에 12% 보세요. 12% 농도의 소금물이 되고 싶으면 X가 얼마 돼야 되겠냐?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까 이것들이 16% 여기 400이 있고요. 이미 지금 같은 양을 넣으면 13이 된대요. 둘 다 반반 나눠가지고. 그죠? 그러면 적어도 400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농도가 줄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200을 해보는 거예요. 200을. 그러면 이 친구는 4% 차이 나고 여기 2% 차이 나니까 이거 곱했을 때 800이 나와서 답이 200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때는 이게 200g에 더하면 600g 되겠죠. 그런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특정한 경우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차 반영식 활용 마쳤고요. 이제 11강부터 단원 이제 2학기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래프랑 사보면 조금 더 X축, Y축, 그다음에 뭐 대칭 관련된 거 조금 더 하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를 풀 때 조금 흥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쌤이 생각하고서 이제 강의 촬영을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어서 11강으로 보겠습니다. 11강은 아마 옷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강에서 뵙도록 합시다. 네.